안녕하십니까. 우리교연구소 아카데미 로키오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은 왜 공복토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심심치 않게 노란 거품이 있는 토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바닥에 토한 것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서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왜 실내에다가 토를 했냐고 혼을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토를 왜 하게 되는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람과 달리 토를 쉽게 그리고 자주 합니다. 이물질을 먹어도 토를 하고, 소화가 잘 안되면 풀을 먹고 토하기도 하고, 사료를 먹고 토한 뒤에 다시 먹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보다 짧은 장의 길이 때문이기도 하고, 이물질을 먹으면 골라서 토하는 개 특유의 습성 탓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사진처럼 풀을 먹은 토, 사료를 먹고 토해낸 토, 노란 거품이 가득 있는 토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뼈를 먹고 뼈 조각을 가득 토해낸 경우도 있죠. 아이들의 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에는 각각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공복토는 노란 액체에 거품이 있는 토사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존에 관한 내용이니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 산의 산도는 사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 벽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생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 산이 뼈를 소화시킬 만큼 강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은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위 산에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속에 음식물은 없는데 위 산이 분비가 되면 위 벽이 손상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토를 하여 위산을 배출시키고 위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복토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복토가 생기는지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아이들이 수의사들의 권유 혹은 훈련사의 권유로 평생 사료만 먹고 살게 됩니다. 사료마저도 제한급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동의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TV쇼에서는 사람 먹는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일찍 죽는다고 말하며 괴담마저 당연하게 방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생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료만 먹고 사는 아이들은 사료가 너무 지겹고 죽을 만큼 먹기 싫은데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먹는 일이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 애는 잘 먹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너무 굶거나 제한급식을 하는 아이는 원래 사료를 잘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먹기 싫어 굶는 아이는 공복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복토를 자주 하게 되고, 위산이 역류해 속이 쓰린 아이들은 또 사료를 멀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복토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토를 줄이려면 최소한 12시간에 한 번, 더 이상적인 것은 8시간에 한 번은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특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성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빈속을 만들지 않도록 하면 토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는 자율급식으로 항상 두더라도 사료가 간식이 되고 내가 만들어주는 특식이 주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먹이기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식사할 때 나누어 먹으며 무리에 소속감을 쌓고, 보호자가 먹는 음식을 사료와 섞어 특식을 제공하면 보호자가 주는 음식이 주식이 되고, 사료는 배고플 때 자연스레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공복 시간이 사라지고 공복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리 생활에서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의 공복토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늦은 저녁에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면 공복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공복토한 아이를 발견하면 그 아이는 전날 저녁 산책 전에 반드시 삶은 닭가슴살이나 말린 닭가슴살을 먹이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의 모든 아이들은 늘 사료 그릇에 사료가 풍족하게 들어있고 황태도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특식과 간식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짧은 아이들은 공복토를 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보호자님들은 이제 공복토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평생 군만두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사료에 다양한 재료가 있다고 한들 그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군만두를 평생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맛있는 것들을 수시로 제공해 주어서 공복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 저녁에 꼭 간식을 챙기거나 특식을 챙겨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공복토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쓰림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은 저녁에 특식을 챙겨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복토는 없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긴 공복 시간이 생기면 분비되는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복토를 해야만 하고, 따라서 공복토를 한다는 건 위에 음식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복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건강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역류성 식도염처럼 토하면서 위액이 닿으면 안 되는 곳이 있고 점막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몸 안에 필요한 성분들을 위액과 함께 배출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복토를 자주 하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왜 공복토를 하는가, 공복토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교연구소 아카데미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들이 괴담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